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정치, 경제, 민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변화의 바람 속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봅니다. 이혜훈의 정치 해안. 이혜훈 전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충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수선합니다.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 이런저런 후보들이 이제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복잡한 상황 같습니다. 네, 노영민 전 실장 충북지사 출마 선언했죠?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렇게 큰 변화가 기대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충북은 지금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북 분들은 그런 변화 그런 거 안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변화가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목말라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균형 발전하면 충청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줄 알고 균형 발전 세종시로 수도가 이전해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또 지지해 주셨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충북에서 세종으로 많은 인구도 빠져나가고 자본도 빠져나간 것이 이제 통계로 확인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균형 발전 속에서 역균형 발전이 있었다. 이제 충북이 제대로 기회를 찾을 때가 왔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이 국민의힘에게 네. 굉장한 지지를 보냈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오고 추진해온 소위 균형 발전이라는 거, 세종시 수도라는 거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거를 다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들도 꽤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네,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기대가 좋겠다. 그래요? 네. 윤석열 당선인한테 기대가 큽니까? 네, 큽니다. 그래서 윤석열 경제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혜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윤석열 감사합니다. 당선인이 50조 원 추경 편성 약속했는데 네. 근데 이 돈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채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홍 부총리는 사실은 이런 강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좀 일관되게 해오시는 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일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문정부 동안에 그 수없이 계속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호황업 쪽에게도 주고 코로나로 별로 힘들어지지 않았던 분들에게까지 푼돈으로 다 나눠져 버린 그 어마어마한 돈들 때문에 정부 부채가 너무 쌓여서 나라 빚이 너무 쌓여서 이제 홍 부총리가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70년 됐을 때 이제 문정부가 거의 출범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가 600조였습니다. 나라 빚이. 근데 문정부 5년 만에 1000조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꺼번에 빚을 많이 만든 이제 문정부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이 돼서 지금 이제 홍 부총리가 막 걱정을 하시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문정부 시절의 잘못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코로나로 호황 보신 분들한테까지 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하신 분들 생계절벽에 내몰린 분들에게 그분들을 긴급 구조하자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 부채는 잘못됐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전향적으로 유도리 있게 생각할 통성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의 부채는 잘못됐고 윤석열의 부채는 잘못 안 됐다. 네, 그 부채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어요. 네, 고미리님께서 네. 50조 만들 데가 없다는데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여태까지 문정부는 계속 그걸 이제 나라 빚으로 만드셨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나라 빚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불효불급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도 어렵죠. 네. 세출 구조조정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세계인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이제 우리 경제가 성장해가고 또 카드를 많이 쓰면서 음성화됐던 그래서 탈세 많이 했던 부분들이 세금으로 다 잡히면서 세금이 계획보다 많이 거치고 있는 요 단계에서 생기는 요 초과 세수들 이런 것도 또 활용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정안되면 나라빚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국채 거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국채는 안 하겠다더니 국채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국채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 현 정부가 협조를 전혀 안 하면 뭐 다른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국채부터 먼저 하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세계잉여금, 지출구조조정, 뭐 각종 예비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먼저 동원하고 네. 그다음에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일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국가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고요. 재벌이나 대기업은 뭐 장사 잘해서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네. 부자가 더 부자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부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려고만 하죠? 부자들한테 지금 세금 깎아준 건 없잖아요.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두고 보시죠, 뭐. 그래요? 예. 부동산 부자들한테는 뭐 이제 윤석열 인수위에서 계속해서 감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근데 이제 부당한 세금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부당한 세금은 나라가 매겨서는 국민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네네. 부당한 세금을 그거는 해소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을 네. 또 그렇게 하시니까 또 네. 알아들었어요. 인수위가 네. 임대차 3법 대수술 예고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심교훈 교수님은 얘기를 하셨던데 네. 분명히 당선인 시절에 이 공약을 만들 때 저도 같이 우리 지금 당선인하고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내부 논의를. 근데 당선인의 입장은 분명히 이거였습니다.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면 이 제도가 악법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이미 계약 단계나 여러 가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또다시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것보다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전세금보다 낮춰서 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올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집주인들에게 나라가 지원을 좀 해줘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좀 연착륙하자 이런 뜻으로 분명히 당선인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네. 손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2년 전에 한 번씩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신 분들이 있고 못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 쓰신 분들의 경우 올 8월에 이제 더 이상 그걸 쓸 수 없는데 그러면 전세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엄청나게 오른 전세금을 갑자기 한꺼번에 떠안아야 되는 재앙을 맞게 되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그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분명히 당선인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오나요? 그 돈? 네. 그 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돈이 없다고 해서 세입자들에게 지금 2년 동안에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끔찍하게 오른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많이 올랐죠. 그거를 다 떠안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마련해야죠. 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벌써 7%대가 나오던데요. 네. 일부 은행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기준금리가 오르고 미국 금리가 오르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한다. 계속 이렇게 되니까 벌써 심리 자체가 금리가 오르는 걸 기대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벌써 올려버리잖아요. 그럼요. 또 이자는 더 많이 올라가요. 득달같이 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오르는데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도 네. 더 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뭐 청약이 어떻게 보면 했다가 계약금을 내질 못해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태도 속출해서 결국은 미분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4061님께서 50조 원 재원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전세금 이런 걸 보상해 준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네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인 거죠?
근데 이 임대차 3법 이거는 8월 달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재앙 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예. 탄생하고 난 이후라 지금처럼 문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리고 하는 일은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네. 정부가 출발하면 네, 돈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요. 네. 낮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옆에서 지금 중앙에서 지금 좀 네. 경제 교사로 이것저것 또 지적도 하고 가르치고 또 밥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입니다. 저요? 네. 근데 뭐 기회를 주시면 일을 할 용의도 있고 준비도 돼 있지만 네. 글쎄요, 뭐 기회가 와야죠, 뭐.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해운 의원은 지금 충북에 가셨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저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는 없죠? 예, 급격하게 변화는 없는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관망세였는데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 관련한 규제 그리고 세금, 이 대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의 그 그림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씩 안정이 돼 갈 걸로 봅니다. 오르진 않고 안정된다고요? 오를 수도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대로 추세선은 안정이 될 텐데 네. 그 추세선의 범위 안에서 소폭의 국지적인 등락, 일시적인 등락 그런 건 가능하지만 네. 결국은 추세는 안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안정시키는 데는 꼭 그 어디에 계시든 계속 이렇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건 네. 제일 중요한 문제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거리인데요. 자, 경제통 이해운 의원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와대를 개방하면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까? 뭘 개방하면요? 청와대를요. 그 경제 효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만족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권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네. 그런 국민들과의 거리감 좁히기 그게 오히려 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효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경제 효과 3조다 4조다 이거 참 좀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의아해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